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KTX 세종역 신설 추진을 둘러싸고 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호남선 노선을 신설하자는 주장까지 가세하면서 논의가 정치권 전체로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호남선 KTX와 관련해 세종역이 포함된 단거리 노선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어제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세종역 신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건 의원은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호남선 논산 가수원 간 고속화 사업에 서대전 구간을 포함시켜 조기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서대전역이 3년 전부터 호남선 KTX의 경유 횟수를 대폭 줄이고 SRT도 지나지 않아 서대전역 인근 생활권이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다며 논산에서 가수원을 잇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 구간을 서대전역으로 연장하고 서대전 6교도 지하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전 철도시설공단에서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코레일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 비정규직의 일반직 전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이 허위 경력 증명서로 774억 원대 불법 용역을 수주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가 시작 단계부터 꼬이고 있습니다. 벌써 2차례나 연기돼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험 발사를 홍보성 이벤트로 삼으려 한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당초 내일 발사 예정이던 한국형 시험 발사체입니다. 연료를 발사체 탱크에 넣어주는 추진제의 가압 계통에서 문제가 발견돼 발사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원래 지난해 12월이던 시험 발사가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올해 10월로 늦춰진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연기입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은 수리를 마쳤으며 분해된 발사체의 재조립에 곧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초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재발사 날짜를 결정할 계획인데 11월 중후반 또는 12월 초중순이 유력합니다. 기술적으로 된다고 해서 그냥 바로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제해사기구 노탐 통보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도 날짜를 확인해 봐야 되고 해서 잇따른 연기 사태로 현장 연구원들 사이에선 긴장감이 감도는데 정작 과기정통부는 시험 발사를 홍보성 이벤트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험 발사 생중계 검토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게 발단입니다. 생방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막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발사는 본 발사체 엔진의 일부만을 시험하는 것으로 정확한 성공 여부도 한 달 뒤 데이터 분석을 한 뒤에야 나옵니다. 특히 생중계 검토가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더 커졌습니다. 로켓 발사 실험하는 것처럼 홍보해갖고 대통령도 온다, 국회의원도 온다 이렇게 홍보해놓고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우주 개발은 국가 미래 주력 사업으로 꼽히는 만큼 단기적 홍보에 매달리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어제 저녁 14명의 사상자를 낸 천안 논산고속도로 고속버스 추락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에 앞서 도로에 적재물을 떨어뜨린 운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고속버스 앞을 달리다가 1톤 무게의 대형 포대 2개를 떨어뜨린 25톤 화물차 운전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와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에 따라 형사 입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해안고속도로 홍성-나들목 부근에서도 도로에 떨어진 적재물을 피하려다 차량 넉 대가 연쇄 추돌하고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경찰이 유사 혐의점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부여군 홍산면 서천공주고속도로 서천 방향 백제휴게소 부근에서 달리던 캠핑카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화부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는 2018 대전 세종 정책 엑스포가 옛 충남도청에서 열렸습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정책 엑스포에서는 새 시대, 새 정책, 행복한 시민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서비스 산업 육성과 일자리 등 15개 세션에서 45개 논문이 발표되고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토론도 이어집니다. 대전과학기술대학교와 대성여자고등학교는 오늘 대전과기대에서 상생발전 모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학 측은 특성화고 전형을 확대하고 교수진이 고교 학과 수업이나 특강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대성여고와의 연계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노조원들이 노사 간 임금 협상 결렬로 오늘 오전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80여 명은 오늘 총파업 투쟁 출정식을 하고 내년 기본급 23.3%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으며 사용주인 대전복지재단은 비노조원과 시간제 근무 운전원 등 대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11년 만에 진출한 준 플레이오프에서 1승 3패로 탈락하면서 올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한화는 정규 시즌에서 하위권 후보라는 평가를 뒤집고 3위에 오르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지만 가을 야구에서 일찌감치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한용덕 감독은 부임 첫 해 리그 최강의 불펜을 구축했고 새 얼굴 발굴과 외국인 선수의 활약으로 팀의 체질 개선에 성공했지만 토종 선발 투수 부재와 베테랑의 뒤를 이을 공격형 야수 발굴이라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한화 선수단은 다음 달 1일 일본 미야자키로 마무리 캠프를 떠납니다.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